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3권 내용을 함께 살펴볼 시간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3권 교재에서는 첫 번째 지문입니다. 영역으로는 인문 영역인데요. 자, 지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애들러의 독서의 기술입니다. 애들러라는 사람이 독서의 기술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독서의 중요성이야 어린 시절부터 워낙 많이 들어왔기에 새삼스럽지 않다. 그렇다면 책을 그저 많이 읽기만 하면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하면서 답을 먼저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많이 읽기만 한다고 해서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책은 많이 읽는 것보다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이 글에서 글쓴이가 강조하는 바람직한 독서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동의해요.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제대로 읽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방학이 지나고 나면 선생님한테 여러 친구들이 확 자랑을 해요. 선생님 저 이번 방학 때 뭐 책을 100권 읽었어요. 뭐 이래요. 선생님 처음에 칭찬을 하죠. 와 훌륭하다. 그렇게 많이 읽었니? 그중에 어떤 책을 읽었니? 라고 물어보면 하고 얘기를 못하는 친구들이 거의 한 반절 정도 돼요. 안 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럴 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래? 그 책의 내용이 뭔데? 그러면 하고 또 잘 기억을 못합니다. 또는 책의 내용을 기억한다 하더라도 단편적인 어떤 사실 그 사건 정도로만 기억을 하지 줄거리를 제대로 기억해서 그 글을 통해 자신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느낀 점은 무엇인지 이런 걸 제대로 말하는 친구들은 몇 안 되더라고요. 이건 제대로 읽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바람직한 독서란 한 권의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읽는 것이죠. 구슬이 서말이면 뭐 하겠는가. 꿰지 못하는 보배는 집안만 어지럽히는 쓰레기 신세일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을 활용해서 제대로 읽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모티머, 제이, 애들러의 독서의 기술은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바로 이 글의 제목이죠. 그러니까 애들러라는 사람이 쓴 그 독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독서 방법을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보죠. 애들러는 독서의 기술에서 책을 제대로 읽는 법을 일러준다. 그는 책장을 넘기기 전에 먼저 점검 독서부터 하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책장을 넘기기 전에라고 하니까 제대로 읽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점검 독서란 책의 큰 틀을 훑어보는 일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읽기 전에, 그러니까 책을 여기서 말한 제대로 읽는다는 건 본격적으로 읽는 걸 말해요.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돼? 큰 틀을 훑어보는 읽기. 이게 바로 점검 독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요? 제목은 무엇인가? 책 소개 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등의 물음을 던지며 책을 가늠해 보는 것이다. 이때 목차도 꼼꼼히 읽어야 한다. 작가들은 목차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는 책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목차만 확실하게 짚어도 책이 말하려는 바가 대충 들어온다. 다음은 마지막 2, 3쪽을 읽어볼 차례다. 결론에는 책의 핵심이 담겨있기 마련이다. 빠뜨리지 말고 책의 끝부분을 챙겨보아야 한다. 여기까지 훑어보았다면 책의 주된 부분일 듯한 장 몇 개를 추려서 읽어보면 점검 독서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훑어읽기를 먼저 하는 것이 점검 독서입니다. 이렇게 훑어읽기를 본격적인 독서 전에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점검 독서를 마쳤으면 내용의 줄기를 4, 5줄 정도의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혹시 알고는 있지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 한숨이 절로 나오지는 않는가? 그러니까요. 알긴 알겠는데 이걸 입 밖으로 내서 말을 하자니 잘 입이 안 떨어져. 그렇다면 내용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좋다.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자기 표현으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이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책의 내용을 내 말로 한 4, 5줄 정도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본격적인 책 읽기는 분석 독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점검 독서가 끝난 다음엔 이제 분석 독서를 하는 거예요. 읽기는 독자들이 작가와 나누는 대화이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지, 왜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 곁다리 내용을 왜 소개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따지며 읽어보는 것. 이게 바로 분석 독서라는 거죠. 책을 끝까지 읽었다면 책의 내용을 크게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읽은 그 책의 내용의 그 구조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책의 전체를 철저하게 꿰뚫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 독자들은 애들러의 이러한 가르침이 당혹스럽기만 할 것이다.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보니까 책 읽기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들죠. 뭐 점검 독서부터 분석 독서까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뭐 읽어야 한다.
너무 어려운데요. 자, 요즘 독자들이 일컬을 때 쓰는 말로 쿼터리즘이란 말이 있다. 쿼터리즘이란 무엇이건 읽는 시간이 15분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미다. 쿼터가 15분이거든요. 쿼터리즘은 15분을 넘겨서 읽지 못해. 이건 뭐야?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끈기 없이 읽는다는 것. 세상에는 재미있는 읽을거리, 볼거리가 넘친다. 그러니 끈질기게 활자의 주의를 모으는 일이 쉽지 않다. 근데 15분은 무엇을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하기에 어때요? 그래요. 충분한 시간이라기보단 너무 짧은 시간인 거죠. 독자는 호기심에 끌려 휘둘리기만 할 뿐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애들러가 알려주는 독서의 기술은 언뜻 장황해 보이지만 그의 독서 기술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세상을 먼저 큰 틀에서 바라보고 마치 분석 독서 전에 점검 독서 하듯이 말이에요. 알게 된 사실을 곱씹어 보며 올바로 이해했는지를 끊임없이 되묻곤 할 것이다. 마치 분석 독서 하듯이. 이 정도의 지구력은 애들러처럼 우직하게 책을 읽지 않고서는 기르기 어렵다. 공자는 책을 묶는 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주역을 거듭 읽었다고 한다. 지혜는 지식의 양에서 나오지 않는다. 한 권의 책과 옹골차게 씨름해본 경험이 지혜의 싹을 틔운다. 이 글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권의 책과 씨름을 하면서 끈기 있게 이렇게 독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 이제 애들러라는 사람의 독서의 기술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죠. 책 읽기의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글은 애들러의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독서 방법과 그 중요성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애들러의 독서 기술이 현대 독자들에게 전하는 교훈, 끈기 있게 읽어야 한다는 거 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글의 구조 보시면 1문단은 바람직한 독서 방법,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2문단에서 이제 점검 독서죠. 본격적인 독서 전에 제목, 목차 등을 통해서 책 내용을 가늠해 보는 것, 훑어 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3문단에서는 점검 독서 후에는 내용을 정리해 봐야 하고 이어서 제대로 된 읽기, 분석 독서입니다. 본격적인 읽기죠. 책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따져보면서 분석적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문단에서 애들러의 독서의 기술이 주는 교훈이에요. 뭐야? 한 권의 책과 옹골책에 씨름하며 끈기 있게 독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글은 애들러의 독서의 기술을 통해 알아본 바람직한 독서 방법에 대한 글이었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만나볼까요? 애들러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독서법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 이 글의 맨 첫 번째 부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한다는 것?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한 권의 책도 제대로 읽자가 되겠고요. 자, 이 글에서 설명한 점검 독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내용 가운데 보면 2문단에서 점검 독서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안 나오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책의 주제를 정리하면서 읽는 것은 점검 독서에 해당하지 않아요. 나머지 목차, 책 소개글, 제목, 책의 마지막 부분 보는 것 등이 점검 독서가 되죠. 자, 이어서 볼까요? 글쓴이가 읽기를 작가와 나누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이 글에 보시면 4문단에 있습니다. 읽기는 작가와 독자 사이에 나누는 뭐다? 대화다라고 했죠. 따라서 답은 대화. 찾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대화라고만 써야 정확한 답이 됩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이 글에서 글쓴이가 비판하고 있는 요즘 독자들의 태도, 쿼터리즘이라는 내용이 나왔죠. 바로 3문단입니다. 무엇이건 읽는데 15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끈기 있게 책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쿼터리즘과 관련 있는 것, 끈기 있게 글을 읽지 못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애들러의 독서 기술에 따라 가장 바람직하게 책을 읽는 학생. 1번 문제에서도 있었어요. 이 글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한 권의 책이라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어떻게? 점검 독서, 분석 독서 이렇게 하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에요. 큰 틀에서 책의 내용을 이해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점검 독서죠? 점검 독서. 이어서 꼼꼼히 다시 책을 읽는 것, 꼼꼼히 읽는 것, 분석적으로 읽는 것, 분석 독서입니다. 그래서 3번이 맞죠. 1번은 학교 수업 진도에 맞춰 다양한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했는데 이 글에서는 한 권의 책이라도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고전을 중심으로 읽어라? 이런 내용 글에 안 나왔죠. 책의 핵심 내용보다 곁다리 내용의 의미에 더 집중하라? 글에 보면 핵심 내용뿐만 아니라 곁다리 내용도 같이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 맞지 않고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들을 위주로 읽어라 이런 내용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러에 따르면 독서를 할 때에는 먼저 책의 전체적인 부분을 훑어보는 독서, 무슨 독서? 점검 독서죠. 이후 책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본 후 그 다음에 본격적인 독서, 분석 독서죠. 분석 독서를 통해 작가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지문 내용 모두 봤고요. 이제 우리의 어휘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낱말 완성하면 돼요. 선발대는 출발을 앞두고 장비가 모두 갖춰졌는지 낱낱이 검사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요? 점검이라고 하죠. 점검. 자, 네 말이 너무 매우 길고 번거로워요. 너무 장황해서 사람들이 집중을 못한 거니까. 새해에는 예습을 철저히 하겠다는 너의 매우 실속 있고 속이 꽉 차 있던 계획, 바로 옹골차다고 합니다. 옹골 찼던 계획은 어디로 간 거니? 그래요. 계획대로 끝까지 실행하면 참 좋겠죠. 계획뿐만이 아니라 실천도 옹골차게.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문제 속 개념어입니다. 효과적인 독서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시간인데 SQ3R 이라는 방법이에요. SQ3R. 효과적인 독서를 위한 방법으로 조사하기, 질문하기, 자세히 읽기, 암기하기, 다시 보기의 5단계. 근데 보면은 이제 첫 글자로 보니까 SQ3R이 됩니다. 자, 단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조사하기예요. 뭘 조사하냐? 제목이나 작가, 목차 등의 책의 대강의 내용을 훑어보는 거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책 내용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이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읽기 전에 제목이 이렇다면, 그리고 훑어보니까 목차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만들고, 그럼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자세히 읽기. 질문하기 과정에서 제시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 본격적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것보다 앞서 내가 질문을 만들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읽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에 집중하면서 읽게 돼요. 그 다음 암기하기. 질문하기 과정에서 만든 질문과 3단계 읽기 과정에서 찾아낸 해답을 기억하며 이를 암기하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습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보기. 독서 후 앞서 만든 질문과 찾아낸 해답을 점검하면서 수정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돌아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효과적인 독서법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SQ3R 말고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이렇게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읽는 건데, 이게 읽기 과정에서 뭐 질문을 따로 만드는 시간을 갖고 또 그 질문에서 답을 하나씩 찾으면서 뭐 필기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이게 숙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순간순간 그 과정이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왜냐면 일단 맨 처음에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란 말이야. 나는 북극곰에 대해서 궁금해. 그럼 북극곰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볼까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북극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게 뭐예요? 어떤 것들이 궁금하겠죠. 그게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은 거기 때문에 자세히 읽기 과정에서 내가 앞에서 궁금했던 점들을 찾으면서 당연히 글을 읽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정말 궁금했던 것,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들은 머릿속에서 암기를 하면서 이제 내 배경 지식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과정들이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할 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뭐 질문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찾아보고 막 외우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해야 읽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읽기가 숙달이 되면 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책을 읽어야만 제대로 읽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뭐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운 책을 골라서 그렇게 읽을 필요 전혀 없고요. 내가 정말 궁금한 것, 내가 읽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알 수 있는 책을 골라서 흥미롭게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 읽고 나서는 여러분이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책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뭔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벌써 이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여러분.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질문 몇 개 만들어야 되냐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한 개의 질문을 만들어서 한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괜찮고요. 이게 또 숙달이 되면 나도 모르게 10개, 20개의 질문들을 만들어 가면서 글을 읽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암기하기 부분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배경 지식으로 들어와 있게 될 거예요.
네, 이런 독서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때 사실 좀 되게 두려워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 거창해서 오히려 우리 학생들에게 독서가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지금부터 여러분이 독서에 대해서 할 일은 내가 궁금한 것, 내가 재미있는 것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을 골라서 편안한 자리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책장을 펼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